이것은 그때 당시에 수나라나 당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부대와 고구려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고구려 평원왕 때가 되면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중국을 통일하고서 강력한 중국 중심의 체제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사신도 보내거나 고구려가 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때는 소위 중국의 중화사상이란 중국의 천하관이 있는데 이 천하관 안에 고구려나 주변의 나라들이 다 자기네한테 복속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고구려는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미 수나라가 통일을 하니까 그동안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뭡니까? 5호 16국, 남북조 시대 막 이렇게 되면서 나라 같지 않은 나라들이 뭐 적게는 몇 개월, 뭐 많으면 뭐 몇십 년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0~300년 동안 그게 이제 쭉 내려왔는데 그거를 이제 통일한 거죠. 자, 중국이 바로 통일하게 되면 그다음 갈 데가 어디냐? 반드시 고구려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 해서 고구려에서도 그 평원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 대비를 몰래 합니다. 어차피 한번 부딪힐 거다 해서 전쟁 준비를 이제 하죠. 근데 수나라에서 이제 영양왕 같은 때 이제 국서를 보내 가지고 이제 시비를 이제 거는 거죠. 뭐 너희가 거란이라든지 또는 뭐 말가를 뭐 괴롭히고 그다음에 우리만이 써야 되는 또 우리의 신무기였던 쇠뇌. 그 쇠뇌라는 것은 성에 장치해 가지고 강력한 그 활의 일종인데 그 쇠뇌라고 하는 이런 비밀 무기를 너희가 우리나라 그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만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빌미를 삼아가지고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침입이 어차피 이제 있을 바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구려에서는 먼저 기습 작전을 벌입니다. 그 기습 작전은 어디가 잘 썼습니까? 그 세계 전투사에서는 일본이 그 기습 작전의 명수 아닙니까? 청나라전 청일 전쟁 때도 선전포고하기 전에 먼저 가서 중국의 청나라의 군함을 부셨고 그 다음에 노일 전쟁 때도 먼저 가서 여순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쳤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2차 대전 때는 하와이에 있는 미국을 칠 때 먼저 기습해놓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는 이게 이제 기습의 명수였는데 바로 이제 이 기습 작전을 고구려가 벌인 거죠. 벌인 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구려의 수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영양왕이 그 기습할 때 말갈 군사를 10,0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말갈 군사를 데리고 갔느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말갈 군사를 데리고 가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구려의 군사 그런 체제가 아까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왕의 친위 부대가 있고 각 부서에 또 운영하는 부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전쟁을 먼저 기습을 해야지만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이나 귀족들이 무장을 하고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서 또 그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빌미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하고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귀족과 각 나부의 무력을 국왕 중심으로 이제 합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해서 고구려 자체 안에서의 전쟁 준비를 이제 완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나라가 이제 그 침입을 합니다. 임류관을 지나가지고 그 요하를 지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근데 전쟁이 막 3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면서 전쟁이 어떻게 끝났다는 그런 거는 어느 역사책에도 거의 없어요. 이 역사책에 중국의 사서에 역사책에 기록이 안 된 거는 되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가 패배했을 때는 잘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특징적인 그 사서 기록법이죠.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 삼국사기도 중국 사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뭐 이 30만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전쟁에 대해서는 별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뭐 거기 뭐라고 이제 핑계 대냐면 뭐 살아남은 자가 뭐 10의 8구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해놓고 이유가 기후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그 장마를 만나 가지고
육군은 이제 장마를 만나가지고 전염병이 막 돌았다. 옛날에 뭐 그 날이 안 좋으면 전염병이 다 돌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전염병 걸리고 하는 거죠. 또 수군도 가다 태풍을 만났다. 이래서 전멸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네 이제 그 수소를 쓴 사람의 눈속임이고 사실은 패배를 한 거죠. 곳곳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암만 군대가 그 기후가 나빠가지고 했다 그래도 그 전 병력의 8, 90%가 사라지면 기후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니죠. 기후 때문에 뭐 전염병 때문에 8, 90%가 다 몰살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패인을 오도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그 영양왕의 이제 유인책 또 이제 기마 전술 여기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이제 다 멸망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나타난 전쟁 영화 우리 뭐 교과서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때 당시에 뭐 그 대동운부라든가 이런 몇 가지 책을 가지고서 이제 중국에 있던 책을 가지고서 그걸 보고 그 얘기한 것 중에 그 이때 제일 공을 세운 만인자가 강이식 장군이라는 분을 새로 발굴해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진주광씨들 보면은 강이식을 거의 조상 쪽으로 이제 저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강이식 장군에 대한 뭐 강이식 장군은 뭐 그 외에는 기록이 잘 없어가지고 이분의 뭐 그 행적을 추적하기는 힘든데 여하튼간에 수나라와의 1차 전쟁 때는 강이식 장군이 공을 세웠다고 이제 단재 선생께서 이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전쟁에 패배해서 수나라 문제가 전쟁에 패배하자마자 바로 그 아들인 나중에 수양제가 됩니다만 그 아들 광이 바로 수 문제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수양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수양제, 요게 이제 수양제. 근데 중국이 이제 그 황제 중에서는 뭐 당태종, 수양제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강력했던 그런 그 황제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수양제는 아버지를 죽이서 왕이 된 수양제가 이제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첫째는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큰 궁전을 세우고요. 그 다음엔 대운하를 만듭니다. 그 대운하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중국 양자강 쪽에 있는 양자강 쪽에 뭐 그 벼농사도 풍부하고 저거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군량미라든지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남쪽에 있는 그 식량들을 갖다가 이제 징발해 올라오는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고구려가 또 겁나가지고 결국은 다시 만리장성을 수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도 수축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전쟁 준비를 충실히 이제 수양제가 하는 것이죠.